자, 오늘 3월 10일 수요일 유기학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챕터 2 두 번째 챕터를 공부를 하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 서브 테마가 있어요. 하나는 챕터 1에서 공부를 했던 코버런트 본드 sp3, sp2, sp 카본을 중심으로 세 가지 하이브리다이즈가 되어 있는 오비탈을 통해서 싱글 본드, 더블 본드, 트리플 본드를 만드는 세 가지 형태로 공부를 했고, 그러한 코버런트 본드에서 폴래리티가 나타나게 되면 어떠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폴래리티가 어떤 기준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고요. 파트 2에서는 여러분들 옛날부터 많이 배웠지만 애시드 베이스라는 개념, 역시 일반화학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코버런트 본드에서 폴래리티가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폴라하지 않는 그런 본드보다는 폴라한 본드들이 훨씬 그 오게닉 리액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폴래리티가 일렉트론의 분포가 어느 한쪽의 애텀으로 좀 더 몰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몰려 있는 일렉트론을 갖고 있는 그 애텀이 결과적으로는 베이스 혹은 뉴클레오파일로 오게닉 리액션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일렉트론을 조금 상대방 애텀한테 좀 더 양보를 하고 있는 도네이팅을 한 것이죠. 그런 애텀들은 오게닉 리액션에 참여를 해서 애시드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일렉트로파일이다 라고 주로 2학기 때 아마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자, 이제 일단 폴라한 코버런트 본드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폴라한 코버런트 본드는 이렇게, 요건 이제 시그마 본드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동일한 애톰 간의 본딩을 하고 있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젠 몰레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하이드로젠이 싱글 본드를 하고 있는 그런 코버런트 본드를 하고 있죠. 자, 이 경우는 두 개의 애톰이 동일한 경우는 어느 한쪽도 델타 플러스 혹은 델타 마이너스가 아니고 정말 뉴트럴한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 쉐어를 하고 있는 일렉트론 합상도 딱 중간 위치에 그렇게 위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본드는 폴래리티가 없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코버런트 본드보다는 코버런트 본드 자체에 폴래리티가 존재하는 이런 경우가 훨씬 유교학에서 많다는 것이죠. 자, 이 경우는 이제 본드를 만들고 있는 X라는 애톰과 Y라는 애톰을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이 X와 Y의 차이점은 일렉트로 네거티비티의 차이가 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X와 Y가 얼마나 일렉트론을 자기한테 어트랙션, 땡겨올 수 있느냐, 그 파워를 우리가 계량적으로 수치를 한 게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다라고 해서 이건 계량적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다음에 소개를 할 거고요. 자, 만약에 X보다는 Y 애톰의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높다면 일렉트론을 Y 쪽으로 많이 당겨오겠죠. 그렇죠? 많이 당겨와. 그래서 이게 딱 중간에 있었던 왼쪽 그 몰레큘하고 다르게, 이 본드와 다르게 이번에는 Y 쪽에 일렉트론 한 쌍이 많이 시프트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 이 본드는 폴래리티를 나타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느냐? X는 일렉트론을 좀 뺏긴 형태이기 때문에 델타 플러스, 캐타이온이 아니고 델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캐릭터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Y는 반대로 델타 마이너스 성을 갖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가 여기 핵심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폴래리티를 가지고 있는 폴라한 코버런트 본드에 대한 정의는 하나의 애톰이
이 경우는 Y가 되겠네요. 그렇죠? 다른 애톰보다 이 X가 되겠죠? 일렉트론을 좀 더 강하게 어트랙션, 잡아당기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폴래리티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요 폴라한 커블런트 본드와 비교를 해보면 아이오닉 본드는 아예 한쪽 애톰은 캐타이온, 다른 쪽 애톰은 애나이온으로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를 아예 띄고 있는 것이죠. 자, 요거는 아이오닉 본딩이고 우리는 주로 코벌런트 본드, 주로 폴라한 코벌런트 본드를 우리가 앞으로 2학기 때까지 중점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따라서 폴라리티가 나타나는 코벌런트 본드에서 일렉트론의 디스트리뷰션은 시메트릭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시메트릭한 본드에서는 일렉트론의 디스트리뷰션도 시메트릭하고 반대로 폴라리티가 나타나는 경우는 시메트릭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를 이제 계량화를 시켜놨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라는 개념은 이 코벌런트 본드 안에서 어떠한 애톰이 얼마나 일렉트론을 잡아당길 수 있느냐 그런 파워를 계량적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애톰 간의 일렉트론 네거티비티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면 그 본드는 폴라리티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페리오딕 테이블에서 7A족의 첫 번째 제일 위에 위치하고 있는 할로겐 중에 제일 작은 사이즈의 애톰 프로로가 일렉트론을 가장 많이 어트랙션 잡아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값을 4.0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슘 1A족의 제일 밑에 있는 세슘은 그 반대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0.7밖에 안 돼요. 가장 적은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를 갖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는 만약에 프로로와 세슘 이런 컴파운드는 존재하지는 않는데요. 이 두 개가 본드를 만든다면 이 프로로는 애나이온이 될 것이고 프로로 마이너스 세슘은 캐타이온이 되겠죠. 세슘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3.3 정도의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차이가 나버리면 아이오닉 본딩을 하게 돼요. 아이오닉 본딩.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페리오딕 테이블의 왼쪽에 있는 1A족을 중심으로 한 그 메탈들 그런 뭐 소디움, 포테시움 뭐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일렉트론 어트랙션을 하는 파워가 약해요. 따라서 메탈은 일렉트론을 가져오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던 하나의 메탈 1A족인 경우죠. 다른 애톰에게 주로 주고자 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겠죠. 반대쪽에 있는 7A족에 있는 할로겐이라든지 그 다음에 메탈류가 아니면서도 상당히 리액티브한 그런 애톰들 주로 페리오딕 테이블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게 일렉트론을 어트랙션을 하게 됩니다.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그거의 그 중점에 있는 카본의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는 2.5에 해당이 돼요. 자, 이제 이 테이블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페리오딕 테이블 중에서 1A족에 있는 여기 애톰들, 이제 유기하게 쓰는 하이드로젠, 리튬, 소디움, 포테시움 이런 것들을 주로 볼 수가 있겠죠. 세슘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0.7로서 가장 적은 일렉트론 네거티브를 갖는 그런 애톰이에요. 그래서 하이드로젠은 2.1, 그 다음에 리튬 1.0, 소디움 0.9, 포테시움 0.8 이 정도의 낮은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가려져 있긴 한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여전히 하이드로젠보다 낮은 1.2 정도, 칼슘도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카본이 2.5라고 그랬어요. 그죠? 카본을 중심으로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높은 쪽 그런 애톰을 볼게요. 3.0 정도에 해당되는 게 나이트로젠. 사실 이 두 개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그죠? 0.5 정도 차이가 나니까. 옥시전은 3.5. 옥시전, 카본과 옥시전 간의 EN 값의 차이는 1.0으로 좀 더 커졌어요.
되겠죠. 카본과 나이트로젠 본드보다는 카본과 옥시전의 본드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가 더 커져요. 2배 정도. 그거보다도 프로로 같은 경우는 더 커지겠죠. 4.0으로 가장 스트롱한 그런 일렉트로네가티브를 갖는 것이죠. 자, 할로겐 4개 중에 아이오딘은 카본과 거의 비슷해요. 2.5, 2.5 정도니까. 그래서 카본에 아이오딘이 본딩을 하고 있다면 2개의 폴라리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프로로, 크로로, 브로모 역시 보면 카본보다는 높은 일렉트로네가티비티 값을 갖고 있어요. 단 프로로가 가장 높아서 4.0. 그다음에 크로로는 카본에 매우 비슷해요. 3.0 정도이고 나이트로젠과 거의 유사한 수준. 브로모는 카본보다 조금 일렉트로네가티브예요. 2.8 정도. 그래서 카본과 프로로의 폴라리티 가장 높게 폴라한 그런 본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카본의 크로로, 그 다음은 카본의 브로모가 있는 경우 약간의 폴라리티를 나타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피겨 2-2에 있는 왼쪽에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마그네슘, 칼슘 포함을 해서 이런 그룹들은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낮은 레트입니다. 그 다음에 카본을 중심으로 빨간 서클로 있는 이런 것들은 카본보다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높은 그런 애텀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본 2.5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차이가 많은 프로로도 1.5 정도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를 나타내게 돼요. 따라서 카본과 프로로 같은 경우도 코벌런트 본드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오닉 본드와 코벌런트 본드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를 일반적으로 2.0 이상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2.0 이상의 EN 값을 갖게 되면 아이오닉 본드다. 2.0보다 적은 EN 값의 차이가 있다면 코벌런트 본드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게 이 카본과 프로로 정도면 한 1.5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높은 2.0을 기준으로 우리가 아이오닉과 코벌런트 본드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좀 전에 봤던 그 페리드 테이블에 나왔던 수치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코벌런트 본드를 만드는 그런 EN 값의 차이의 기준은 2개의 애톰 간의 EN 값은 2.0보다 작을 때, 그럴 때는 코벌런트 본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거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솔트, 소금은 NaCl이에요. 대표적으로 아이오닉 본딩을 하고 있어요. 자, 소듐의 EN 값은 0.9, 크로로의 EN 값은 3.0. 두 개의 EN 값 차이는 2.1이에요. 즉 2보다 높은 것이죠. 따라서 NaCl은 아이오닉 컴파운드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EN 값의 차이는 2.0이라는 기준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로네가티비티의 차이가 있어도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폴라리티는 약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카본과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 0.4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폴라리티가 약하다, 난폴라한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킬, 뭐 CH3, C2H5 뭐 이렇게 알킬 그룹이 쭉 존재하는 그런 몰레큘에서 그 알킬 그룹은 상대적으로 난폴라한 그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카본과 하이드로젠의 EN 값은 0.4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보면 카본과 옥시전은 1.0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폴라해요. 그리고 카본과 프로로, 카본과 뭐 크로로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좀 더 폴라리티는 높은 편입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폴라리티가 약하다, 폴라리티가 강하다 하는 것은 요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오게닉 리액션에서 그 폴라리티 델타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애톰이 얼마나
베이스 혹은 뉴크레 파일로 작용을 잘 하는지 그런 거에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해서 카본은 대부분인 경우에 보면은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애텀과 본딩을 하고 있는 그런 컴파운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본은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애텀과 본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델타 플러스를 띠는 그런 특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애텀은 당연히 델타 마이너스가 되겠죠. 뭐 CX의 X는 델타 마이너스, 이때 카본은 델타 플러스. 그 다음에 카본과 옥시전은 델타 마이너스, 카본은 델타 플러스. 뭐 나이트로젠이 있어도 똑같아요. 나이트로젠이 델타 마이너스, 카본은 델타 플러스. 자, 이런 트렌드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학기 때 이제 그 인덕티브 이펙트라는 이러한 그 터미놀로지를 가지고서 그 몰레큘의 그 어느 애텀이 일렉트론을 많이 그 어트랙션을 하는 것인지, 뉴크레어 파일에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이때 이제 크게는 두 가지의 이펙트를 갖고 좀 많이 설명을 해요. 하나는 인덕티브 이펙트, 두 번째는 레조넌스 이펙트. 두 개의 정의는 많이 달라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인덕티브 이펙트 같은 경우에 요거는 그 파이 본드가 아니고 시그마 본드에서 존재를 하는 것이고, 시그마 본드에서 바로 옆에 있는 애텀이 일렉트로 네가티비티에 연동을 해서 일렉트론을 어느 애텀 쪽으로 일렉트론이 시프팅이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인덕티브 이펙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덕티브 이펙트를 이야기를 할 때는 일단 시그마 본드에서만 유효한 그러한 이펙트이고, 두 개의 통 간의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를 잘 이해를 해주면 인덕티브 이펙트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 카본과 옥시전 간에 그 시그마 본드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그죠? 시그마 본드가 있고, 옥시전은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3.5, 카본은 2.5예요. 따라서 이 카본과 옥시전 간의 인덕티브 이펙트는 이 옥시전 쪽으로 일렉트론이 시프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델타 EN 값의 차이는 1.0. 자, 이제 반대의 경우예요. 자, 카본이 델타 플러스였잖아요. 메탈이 만약에 카본에 붙어 있다면 이제 반대가 되겠죠. 카본의 EN 값은 2.5, 리튬은 1.0. 따라서 폴라리티가 여기 있는 카본 옥시전보다 좀 더 폴라한 그러한 커벌런트 본드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때 카본은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그런 특성을 나타내게 돼요. 리튬보다. 따라서 일렉트론은 리튬으로부터 카본으로 시프팅이 되게 돼요. 그래서 카본이 델타 마이너스가 되게 해요. 델타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리튬뿐만 아니라 소듐이 있어도 동일한 것이고, 그 다음에 포테슘이 있어도 동일하고, 마그네슘이 있어도 동일해요. 칼슘이 있어도 동일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본이 델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이런 형태의 오게닉 컴파운드가 다수를 점하고 있어요. 2학기 때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특히 2학기 때 이제 카보닐 그룹이라든지 RX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카본이 델타 플러스예요. 하지만 메탈류가 카본이 있는 경우는 카본이 델타 마이너스가 되면서 델타 플러스일 때는 애시드로서 작용을 하겠죠. 반응이 일어난다는, 즉 일렉트로파일. 반면에 이런 형태에서는 이때 카본은 거꾸로 뉴크레오파일 혹은 베이스로서 카본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제 그 커벌런트 본드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인덕티브 이펙트가 존재를 하게 되고, 시그마 본드인 경우에 그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폴라리티의 크기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 개념은 다이폴 모먼트라는 개념인데요. 요거는 전체 몰레큘이 얼마나 차지를 띄고 있는지, 얼마나 폴라인지, 얼마나 난폴라인지, 전체 몰레큘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전체 몰레큘의 폴라리티를 우리가 다이폴 모멘트로 계량적으로 표기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각 본드의 폴라리티가 사실상 썸업이 되는 것이죠. 그죠? 썸업이 돼서 전체 몰레큘의 다이폴 모멘트를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개념만 이해를 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다 평소에 다들 알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듯이 개별 본드의 폴라리티,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옥시전, 나이트로젠 혹은 뭐 설퍼 뭐 이런 애텀들이 있다면 할로겐도 그렇고요. 럼페 일렉트론이 얼마나 어느 쪽에 또 위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두 개를 감안을 해서 전체의 썸업을 하게 되면 이 몰레큘이 얼마나 폴라한 것인지, 얼마나 난폴라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몰레큘 전체가 매우 스트롱한 그 폴라리티를 갖는 경우, 스트롱한 그 폴라한 그룹인 경우는 몰레큘인 경우는 물에 솔로블 할 수 있겠죠. 그죠? 반대로 몰레큘 자체의 폴라리티가 약한 경우, 난폴라 서브스턴스는 물에 대한 용해도는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다이폴 모멘트는 뮤라는 값으로 계량을 시킬 수가 있고 전체 몰레큘의 폴라리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뮤라는 값은 그 차지 Q 값에 두 개의 디스턴스 R이라는 것을 곱해서 나오는 그런 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카본 플러스 뭐 꼭 카본뿐만 아니죠. 그죠? 일단 케타이온이라고 할게요. 또 다른 그 마이너스 에나이온이 100피코메타 거리에 존재하는 경우, 이 경우에 우리가 4.8 디바이라는 그런 그 다이폴 모멘트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 4.8에 그 100피코메타 거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단지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코벌런트 본드의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보다는 Q 값이 훨씬 크겠죠, 그죠? 즉 케타이온, 에나이온이니까 Q 값이 커지게 돼요.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이제 헤테로 애텀이 있는 옥시전인 경우, 그리고 나이트로젠, 요 세 가지 이제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물은 H2O, 이때 옥시전은 두 쌍의 럼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시미트릭해 보이네? 그러면 난폴라하겠네? 그게 아니죠, 그죠? 두 쌍의 럼페 일렉트론이 뉴클레어로부터 일렉트론을 이쪽으로 세퍼레이션을 많이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렉트론이 논페 일렉트론 쪽으로 많이 시프트가 되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폴라리티가 생성이 되겠죠. 이때 뮤 값은 4.8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꽤 높은 폴라리티를 갖게 돼요. 1.85 디바이 정도. 메탄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일해요. 뭐 CH, CH, OH 이런 것들의 폴라리티가 높아 보이지 않지만 두 쌍의 옥시전에 의해서 차지 세퍼레이션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렉트론이 시프트가 되면서 다이폴 모멘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물보다는 조금 적긴 해도 메탄올인 경우도 1.7 디바이 정도 그런 다이폴 모멘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보면 럼페 일렉트론 한 쌍을 갖고 있는 나이트로젠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일렉트론의 시프트는 럼페어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암모니아도 조금 더 난폴라하긴 하지만 그래도 1.47 디바이 정도의 다이폴 모멘트를 나타냅니다.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옥시전, 나이트로젠, 뭐 혹은 설퍼 이런 그 헤테로 애텀인 경우는 한 쌍의 럼페 일렉트론, 나이트로젠인 경우 옥시전과 설퍼는 두 쌍의 럼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뉴클레어로부터 일렉트론이 그 남본딩 일렉트론 방향으로 시프트가 되면서 다이폴 모멘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완벽하게 그 시미트릭한 뭐 CO2라든지 메탄, 에탄, 벤젠 이런 것들은 다이폴 모멘트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다이폴 모멘트가 다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아이오닉 물질은 훨씬 더 Q값이 크기 때문에, 그죠? 아이오닉 물질은 더 다이폴 모멘트가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소디움 클로라이드는 9.0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코벌런트 본딩을 하고 있는 여기서부터는 2.33, 뭐 1.87, 물이 한 1.85 정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게닉 몰레큘에서 물이 상당히 폴라한 그런 다이폴 모멘트를 가지고 있어요. 물이. 그래서 웬만한 오게닉 몰레큘들, 코벌런트 본드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1.85보다 낮은 값의 다이폴 모멘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뭐 당연히 다이폴 모멘트가 없다는 이야기는 난폴라한 그런 몰레큘이라는 이야기고, 그거는 시미트릭한 그런 몰레큘인 경우 다이폴 모멘트가 서로 이쪽 방향의 차지 세퍼레이션이 일어나지만 완전히 동일한 Q값과 디스턴스를 가시면서 반대 방향에 또 그 차지 세퍼레이션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상쇄를 해서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CO2 같은 경우도 럼프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에 차지 세퍼레이션이 되긴 해요. 하지만 좌우가 서로 캔슬이 되기 때문에 CO2 같은 경우 뮤값이 제로가 되고, 뭐 메탄, 에탄도 그렇고 위아래 시미트리가 있죠. 벤젠도 중간을 뭐 이렇게도 똑같아요. 시미트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뮤값이 제로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테이블 2- 여러분들 그 포멀 차지라는 서브 테마로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그 카본이라든지 나이트로젠, 옥시전 설프 비슷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혹은 레디칼이냐에 대한 계산 방법, 이런 것들 위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레디칼에 대한 개념을 계산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 자체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카본을 보도록 할게요. 카본은 4개의 그 싱글 본드까지, 혹은 더블 본드가 있으면 2개의 싱글 본드가 되겠죠. 트리플 본드가 있다면 1개의 싱글 본드가 더 있는 것이고, 일단 4개의 본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본드를 끊어버리면서 본딩을 하고 있던 애텀이 이제 없어진 경우가 되겠죠. 여기 3개 다 공통이에요. 근데 이 3개의 차이점은 이거를 잠깐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 3개의 차이는 그래서 카본에 뭔가 다른 애텀이 있었는데 여기를 본드가 끊어지면서 사이좋게 2개의 일렉트론을 쉐어하고 있었던 카본과 X가 하나 일렉트론을 각각 홀수로 나눠 가졌을 경우, 이럴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홀수의 일렉트론이 카본에 있기 때문에 이건 레디칼이에요. 그렇죠? 자, 레디칼이 만들어진 경우, 그 다음에 카본의 플러스인 경우죠. 자, 이 경우는 카보캐타이온이 될 텐데, 괜히 지금 충전이 덜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본드가 끊어지면서 한 쌍의 일렉트론을 이 X가 다 가져간 경우가 돼요.
X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이 마이너스는 한 쌍의 일렉트론을 다 가져가는 경우.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카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플러스가 되겠죠. 왜? 본래 한 개의 일렉트론은 카본의 고유의 밸런스 쉘에 있던 4개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근데 3개는 남아있지만 하나는 X가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카본은 플러스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카본을 우리가 카보캐타이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요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카본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이제 똑같이 카본에 X가 있었는데 두 개의 일렉트론 쉐어링을 하고 있다가 X가 떨어져 나오면서 이번에는 이 한 쌍의 일렉트론을 카본에다 남겨주고 나온 경우에 X가 플러스로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온 경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카본은 마이너스를 띠게 돼요. 그 이야기는 한 쌍의 일렉트론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본래 다른 세 개의 본드는 남아 있으니까 카본의 베일런스 쉘에 있는 하나, 둘, 셋, 그리고 한 쌍 중에 네 번째 하나, 이렇게 네 개는 카본의 고유의 일렉트론이에요. 요 하나, 요거는 본래 X가 가지고 있던 일렉트론을 남겨두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카바 NiO, 카본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는, 그렇게 우리가 세 가지 형태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좀 전에 설명했듯이 카본인 경우에 4개의 본딩을 하고 있지만 이 본드가 하나가 끊어진 경우에 레디칼이 될 수가 있고 카보 캐타이온이 될 수 있고 카바 애나이온이 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했죠. 자, 이 경우에 포물 차지는 뭐 하나냐 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플러스를 띄고 있다는 거, 마이너스 띄고 있는 카바 애나이온이 생긴다는 거, 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면 돼요. 단 이 일렉트론이 애나이온인 경우에 2개 한 쌍이 남아 있는 것이고, 캐타이온인 경우는 아예 여기가 비워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레디칼인 경우는 홀수 한 개의 일렉트론만 존재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뭐 세 개는 다 공통적으로 그 본드 하나가 끊어졌기 때문에 세 개의 본딩을 다 하는 것이고, 난본딩 일렉트론인 경우는 레디칼은 하나만 있는 것이죠. 홀수니까. 반면에 카바 애나이온인 경우는 한 쌍이 있어요. 저 2개. 그래서 이 경우는 마이너스, 이 경우는 플러스, 이거는 레디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개는 그 난본딩 일렉트론의 숫자가 다르긴 해도 세 개의 본딩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로 공통점은 있지만, 나이트로젠의 2개 혹은 옥시전의 2개, 설퍼의 2개 본드, 요거는 본딩의 숫자 자체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나이트로젠의 본드를 4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나이트로젠은 무조건 플러스를 띄게 돼요. 자, 그래서 왜 플러스를 띄느냐 하면 뭐 같은 원리가 되겠죠. 나이트로젠은 이렇게 3개의 그 본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쌍의 난본딩 일렉트론이 존재를 해요. 근데 뭔가 다른 그룹과 반응을 해서 본드를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본드. 자, 그렇게 되면 네 번째 본드를 만들게 되면 이러한 네 번째 본드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때 나이트로젠은 뉴트럴 해서 플러스가 되게 돼요. 당연히 R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 나이트로젠이 가지고 있던 난본딩 일렉트론을 R 쪽에 줘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도네이팅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R 쪽의 일렉트론이
이렇게 가 있는 것이. 그래서 나이트로젠은 플러스를 띠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그 다음에 본딩을 두 개를 하게 되면 나이트로젠은 마이너스를 띠게 돼요. 자, 그거는 이제 반대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개의 본딩을 나이트로젠이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본드가 끊어지면서 이 일렉트론을 남겨두고 간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보면 이런, 그래서 스트롱한 베이스에 의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이 일반적 유교학에서는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향후에 여러분들과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나이트로젠인 경우는 4개의 본딩을 하게 되면 나이트로젠은 이 네 번째 본드에 있는 애톰한테 한 쌍의 일렉트론을 준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반면에 본드 하나가 끊어진 경우는 한 쌍의 일렉트론을 남겨두고 간 경우이기 때문에 나이트로젠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 나이트로젠 마이너스인 경우는 두 쌍의 론페어 일렉트론 혹은 4개의 남본딩 일렉트론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암모늄 솔트, 쿼터너리 암모늄 솔트예요. 나이트로젠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남본딩 일렉트론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트로젠인 경우는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이 남본딩 일렉트론의 차이가 크게 4개나 차이가 나게 되겠죠. 자, 옵션도 뭐 동일한 거예요. 2개의 본딩을 하고 있지만 세 번째 본딩을 하게 되면 여기 세 번째 한 애톰 쪽으로 본래 있었던 한 쌍의 일렉트론을 준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쌍의 남본딩 일렉트론이 존재를 하긴 해도 플러스를 띠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2개의 본딩을 하고 있던 옥시전 중에 본드 하나가 끊어진 경우, 이 경우는 한 쌍의 론페어 일렉트론을 남겨두고 간 경우, 그래서 O- 옥사이드 애나이온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3쌍의 론페어 일렉트론이 남아있기 때문에 6개 일렉트론이 되는 것이죠. 자, 설퍼는 동일해요. 자, 이렇게 카본, 나이트로젠, 옥시전, 설퍼의 유출을 한 본딩의 숫자는 4개, 3개, 2개라고 했어요. 하지만 본드 하나가 끊어지거나 새롭게 또 본드를 더 추가하거나 그런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카본인 경우는 이제 레디칼이 생성되는 이 경우가 하나 더 있는 경우예요. 하지만 다른 헤테로 애텀들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이 개념을 남본딩 일렉트론의 숫자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 숫자를 계산을 하는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돼요. 자, 이제 폴래리티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거의 다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애시드 베이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레조넌스라는 데피니션 정의를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레조넌스라는 개념은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이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이런 펑셔널 그룹이 있게 되면 레조넌스 폼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몰레큘들은 하나의 화학 구조만으로 전체 몰레큘 구조를 다 보여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파이 본드 혹은 남본딩 일렉트론 혹은 론페어 일렉트론이죠. 여기 이제 일렉트론이다 이렇게 좀 빠졌네요, 그죠? 요구의 포지션, 위치가 달라졌을 때 2개 이상의 동일한 몰레큘이지만 2개 이상의 화학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 요거를 우리가 레조넌스 폼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레조넌스 폼이 존재를 하는 것은 파이 본드, 뭐 더블 본드가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렇죠? 이제 싱글 본드, 파이 본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론페어 일렉트론의 위치가 달라지는 그런 구조, 2개 이상의 구조를 레조넌스 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세테이트 애나이온인 경우에 CO 더블 본드, C 싱글 본드 O 마이너스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이죠.
좀 전에 봤지만 옥시전에 그 본드가 하나가 있는 경우는 N아이온이에요. 그렇죠? 두 개가 있으면 유출을 한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자, 두 개의 레조넌스 폼이 존재돼요. 자, 이것도 잠시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더블 본드이기 때문에 옥시전은 유출을 하죠. 반면에 여기에 뭔가 있었지만 본드가 끊어지면서 싱글 본드, 옥시전의 싱글 본드 하나의 본딩만 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돼요. 자, 요건 레조넌스 폼이 존재하게 돼요. 왜? 여기 있는 그 난본딩 일렉트론이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변형된 레조넌스 폼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가 더블 본드가 되고 반면에 여기는 싱글 본드가 되면서 마이너스를 띄게 되겠죠. 이런 폼으로 난본딩 일렉트론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파이 일렉트론 오비탈 자체도 위치가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내려왔죠. 더블 본드가 이렇게 그 두 개의 본드를 구조를 우리가 레조넌스 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두 개의 구조는 레조넌스 폼이다라고 정리가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파이 일렉트론이 이 세 개, 옥시전 두 개와 카본 이 사이에 골고루 퍼져 있어요. 디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골고루 퍼져 있다는 것이죠. 어느 셋 중에 하나의 애톰 쪽에 그 일렉트론이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골고루 퍼져 있다는 거, 이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그렇고. 자, 근데 이제 벤젠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벤젠은 더블 본드가 여기 있는 구조, 그리고 반면에 이렇게 있는 구조, 이 두 개의 레조넌스 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 그 벤젠은 두 개의 레조넌스 폼을 갖고 있어요. 더블 본드와 싱글 본드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죠? 위치가 달라요. 근데 실제는 이렇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 이 6개의 본드가 모두 이퀴벌런트해요. 즉, 싱글 본드도 아니고, 더블 본드도 아니고, 1.5 본드 정도? 그 정도. 예. 동일한 6개의, 카본간의 본드를 갖고 있는. 그게 진짜 구조예요. 진짜 구조. 그래서 우리가, 벤젠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긴 해도, 실제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죠. 2학기 때 다시 한번 배울 텐데요. 벤젠을 우리가 이렇게 더블 본드를 표기를 하게 되면 두 개의 레조넌스 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블 본드 위치가 다른 거. 근데 실제 존재하는 벤젠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6개의 본드가 다 동일하다고 하고 있어요. 1.5 본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이게 실제 리얼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를 점선으로 표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책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리얼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고, 리얼한 이런 구조, 이 두 개의 레조넌스 폼의 한 중간 정도 형태, 요거를 우리가 하이브리드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개념이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 두 개 이상의 레조넌스 폼이 있는 몰레큘이라면 실제 존재하는 구조는 그 레조넌스 폼의 중간 정도 형태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젠의 경우는 실제 이렇게 더블 싱글의 얼터네이팅이 된 게 아니고 전체 6개가 다 동일한, 그래서 1.5 본드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조넌스 폼에 우리가 그림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는데, 두 개가 레조넌스 폼이에요. 만약에 여기 베이스 처리를 해서 아세톤에 카바 N아이온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왼쪽 카본의 N아이온이 이렇게 시프트를 하고
더블 본드가 옥시전 쪽으로 일렉트론을 주게 되면 이러한 레조넌스 폼을 만들게 돼요. 하지만 이 두 개의 구조 모두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의 진짜 구조는 그거의 하이브리드, 요 두 개의 하이브리드, 여기가 이제 디로컬라이즈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 근데 그림으로 그리기는 매우 애매해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이도록 이렇게 더블 본드 마이너스, 더블 본드 마이너스 이렇게 그린 것은 상상 속의 그림입니다.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레조넌스 폼은 우리가 책에서 그려져 있는 그런 그 차지를 애나이온을 띠고 있는 그런 구조들은 모두 상상 속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화학 구조입니다. 그거를 잘 이해해 줘야 돼요. 자, 이제 뭐 레조넌스 폼의 룰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레조넌스 폼은 당연히 사람이 만들어낸 구조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레조넌스 폼은 동일하지 않죠. 그죠? 더블 본드의 위치라든지 애나이온의 위치, 즉 난본딩 일렉트론이 있는 애톰의 위치죠.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죠? 구조 간에. 하지만 실제 구조는 그거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하나만 존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구조는 두 개 이상의 레조넌스 폼보다 더 안정한 폼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옥텟 룰을 당연히 따로 해야 되겠죠. 레조넌스 폼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하이브리드 폼이 가장 안정한 폼이 됩니다 하는 것이죠. 이 레조넌스 폼이 그 두 개 이상 있을 때 그 몰레큘의 그 스테어빌리티에 기여를 하게 돼요. 레조넌스 폼이 두 개가 있는 것보다는 세 개가 있게 되면 그 몰레큘은 더 안정화가 돼요. 뭐 스테이블해지는 것이죠. 네 개가 되면 더 안정한 것이고, 이유는 그 몰레큘로부터 전체 몰레큘로부터 일렉트론이 스프레드 아웃 더 많이 되는 것이죠. 레조넌스 폼이 많다는 얘기죠. 디로컬라이제이션이 더 많이 됩니다. 어느 한쪽 애텀에 파이 일렉트론이 로컬라이즈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더 스테이빌리티가 떨어지게 돼, 언스테이블해지게 돼요. 그래서 디로컬라이제이션 효과를 더 높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좀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안정한 뉴클레어에 좀 더 클로즈, 가까운 그런 파이 일렉트론의 위치를 잡게 되기 때문에 레조넌스 폼이 많다는 이야기는 스테어빌리티가, 그 몰레큘의 스테어빌리티가 증가합니다 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세 개 이상 애텀이 존재를 하고 있고 파이 오비탈이 존재를 한다면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레조넌스 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블 본드가 있는 경우는 이거는 파이 오비탈이 있는 경우가 되고, 애나이온이 있는 경우는 롬페 일렉트론이 존재를 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모두 두 개 이상의 레조넌스 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제 계속 비슷한 내용이에요. 뭐 앞에 나왔던 아세톤의 애나이온하고 똑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레조넌스 폼이 세 개가 되는 경우죠. 양쪽에 카본일이 있고 중간에 있는 CH2가 본래 있었겠죠. 여기에 프로톤을 하나 떼내고 카바 애나이온이 만들어진 경우, 그렇게 되면 중간 카본에 롬페 일렉트론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카바 애나이온의 애나이온이 여기 더블 본드를 만들게 되고, 이 더블 본드가 마이그레이션이 돼서 옥시전 마이너스, 이런 레조넌스 폼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조넌스 폼은 다시 카본과 옥시전이 더블 본드, 그 다음에 여기 더블 본드가 끊어지면서 오른쪽에 더블 본드를 만들게 돼요. 시프트를 했죠. 오른쪽 옥시전에 마이너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세 개의 레조넌스 폼이 존재하고, 이렇게 세 개나 되는 레조넌스 폼이 있다는 것은 이 컴파운드가 매우 스테이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함유를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코밸런트 본드임에도 불구하고 시메트릭하지 않다면 그 본드 혹은 전체 몰레큘이 그 본드 혹은 전체 몰레큘이 폴라리티를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레조넌스 폼이라는 것들을 또 정의를 내렸고,
레저넌스 폼이 존재를 하게 되면 그 몰레큘의 스테빌리티,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 것인지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챕터 2의 두 번째 서브 테마를 설명을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애시드인 베이스인데 사실은 뭐 일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맥머리 교재를 꼼꼼하게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쉽게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시드 베이스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평소에 많이 공부했던 프란스 로어리 데피니션에 의해서 프로톤을 주고받는 그런 물질을 애시드 베이스로 정의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유기화학에서는 물론 이제 이 프란스 로어리 개념도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루이스 애시드, 루이스 베이스라는 개념을 마지막에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프란스타이트 로어리 데피니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프로톤을 주는, 그래서 프로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거를 애시드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물에 녹았을 때 OH-를 낼 수 있는 물질, OH-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을 베이스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유기화학에서는 그렇게 뭐 중요한 활용도가 높은 그런 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유기화학에서 그나마 쓸 수 있는 정의는 프로톤을 주는 물질은 애시드, 프로톤을 받는 물질은 베이스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주는 물질을 우리가 도너라고 부르고요, 받는 물질을 억셉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톤 도너는 애시드가 되는 것이죠. 브런스테드 로이어리 정의에 의하면 프로톤을 억셉트하는 것이 베이스가 되게 됩니다. 자, 뭐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브런스테드 로어리 애시드라 하면 어떤 물질이냐 하면 프로톤을 도네이팅하는 도너예요. 그렇죠? 반면에 베이스는 프로톤을 억셉트하는 억셉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프로톤은 뭐 여기 나와 있지만 H 플러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자, 하이드로젠으로부터 우리가 유래된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하이드로젠은 1s에 하나의 일렉트론을 갖고 있는 그런 애텀이에요. 그죠? 자, 요거는 두 개의 그 부생된 그런 애텀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프로톤, 즉 일렉트론 하나를 누구인가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텀에 두고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프로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플러스가 됐겠죠. 일렉트론을 남겨놓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H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하이드로젠 마이너스, 이 경우는 한 쌍의 일렉트론이 있는 거예요. 즉 본래 1s에 가지고 있는 한 개의 일렉트론보다 하나가 더 있는 것이죠. 다른 애텀으로부터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돼. 요거는 하이드라이드. 그래서 우리가 하이드로겐 애텀에 유래된 두 개의 형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래서 하이드로젠 플러스는 프로톤, 하이드로젠 마이너스는 하이드라이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드로겐 혹은 프로톤 혹은 하이드라이드, 요 세 개는 여러분들이 유기학이 끝날 때까지 뭐 다른 화학에서도 똑같겠죠. 요 세 개의 정의는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뭐 당연한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컨주게이트 베이스와 컨주게이트 애시드, 이것도 공부를 다 했죠, 그죠? HA라는 애시드와 그다음에 B라는 베이스가 만났을 때 리버스블 하긴 해도 HA로부터 프로톤의 B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HA는 프로톤을 도네이팅을 했기 때문에 애시드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베이스는 프로톤을 받았기 때문에 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이때 오른쪽 반응이 갔을 때 애시드는 A-, 즉
베이스가 되면서 애시드로부터 유래한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톤을 받은 HB, 이때 B는 플러스가 되겠죠. 프로톤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컨주게이트 애시드가 되는 것이죠. 물을 애시드로 사용한 경우에요. 그 다음에 좀 더 스트롱한 베이스, 암모니아, 이 두 개 애시드 베이스 반응을 하게 되면 좀 더 애시딕한 이 암모니아보다 물이 프로톤을 나이트로젠으로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물은 애시드가 돼서 컨주게이트 베이스는 OH- 를 만드는 것이고 나이트로젠이 프로톤이 받았기 때문에 암모늄 솔트, 나이트로젠이 4개의 본딩을 하고 있으면 플러스를 띈다고 했었죠. 그래서 암모늄 솔트가 돼요. 암모늄 케타이온이죠. 이 암모늄 케타이온은 컨주게이트 애시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 애시드가 프로톤을 베이스 쪽으로 잘 주느냐, 그 계량적인 수치를 우리가 애시디티 콘스턴트 Ka 값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전제 조건은 물이 사용되는 경우, 그 리전트로 그 물의 농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솔벤트로서 작용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물의 그 몰라 컨센트레이션 농도는 무한정이에요. 그래서 그건 배제를 해버리고 남아있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을 우리가 제외를 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애시드의 농도가 분모가 되는 것이고 컨주게이트 애시드 그리고 컨주게이트 베이스 농도를 곱한 거,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Ka 값,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몇 성,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Ka 값은 그 정수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를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 값은 정수가 돼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할 수 있죠. 어쨌거나 정수가 돼요. 뭐 소수점까지 나오긴 하지만 요렇게 마이너스 로그 Ka 값을 정한 요것을 우리가 pK 값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 pK 값이 우리가 보기에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A와 B의 물질의 pK 값을 가지고 어느 쪽이 좀 애시딕한지 베이직한지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Ka 값보다는 pK 값으로서 주로 애시디티에 대한 스트렝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반응을 많이 가는, 그러니까 애시디티가 강한 쪽이죠. 그런 반응인 경우에 pK 값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숫자가 줄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pK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애시드는 스트롱해지는 것이죠. 반면에 이 pK 값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애시드는 위크한 애시드가 됩니다. 역시 여러분들 일반 화학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자, 뭐 물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이게 PPT로 오면서 좀 깨졌는데 이게 리버스블 반응이 되겠죠. 물과 물이 반응해서 컨주게이트 베이스는 OH-, 컨주게이트 애시드는 옥소늄 케타이온, 이렇게 나오는 반응인 경우 이 둘 중에 하나는 솔벤트라고 봐서 농도를 빼버리고 이 하나의 농도만 우리가 감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 그 다음에 여기는 OH- 농도, 그리고 옥소늄 케타이온의 농도, 이렇게 곱한 요 값이 Ka 값이에요. 그래서 물인 경우에 요게 마이너스 로그를 했을 경우 pK 값은 15.74 정도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뭐 물의 농도는 55.3몰 25도에서 요거를 이제 가지고서 계산한 게,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물과 애시드와 베이스가 동시에 작용을 했을 때 pK 값은 15.74. 그래서 요 15.74의 의미를 조금, 그러니까 물은 그렇게 강한 애시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15.74 정도면 그냥 약한 애시드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K 값이 10.0이다 그런 애시드가 있다면 물보다는 10.0 숫자가 적기 때문에 좀 더 스트롱한 그런 애시드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pK 값이 20이다 그런 애시드가 있다면 물보다 위크한 그러한 애시드다, 이런 의미가 또 우리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테이블 2-3을 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물질들 다 애시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즉 하이드로젠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가면 갈수록 애시디티는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HCl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나이트릭 애시드,
그 다음에 포스포릭 애시드 이런 것들은 보면 이노게닉 애시드인 것이죠. 그래서 애시디티가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pK 값을 보게 되면 포스포릭 애시드는 2.1 정도 상당히 스트롱한 편이에요. 더욱 더 스트롱한 것은 나이트릭 애시드 pK 값이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더 스트롱해졌죠. 마이너스 1.3 HCl은 더 스트롱해요. 마이너스 7.0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반면에 아세틱 애시드는 상대적으로 이노게닉보다는 위크해요. 애시디티가. 이 경우 아세틱 애시드는 4.76 정도. 그리고 HCN 같은 경우는 9.31 위크해졌죠. 물은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15.74 정도. 에탄올 같은 경우 하이드로젠이 있기 때문에 애시드로 작용할 수가 있긴 해도 물보다는 조금 위크한 그런 애시디티를 갖습니다. 자, 해서 이 애시드가 베이스를 만났을 때 이 애시드는 프로톤을 도네이팅을 하게 되겠죠. 그때 나오는 프로덕트, 즉 그 N아이온을 갖고 있는 이 프로덕트들은 모두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됩니다. 그렇죠? 이 컨주게이트 베이스는 스트롱한 애시드의 컨주게이트 베이스는 위크한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반면에 그 위크한 애시드의 컨주게이트 베이스, 에톡사이드 N아이온 같은 경우는 스트롱한 베이스가 돼요. 이것도 다 일반 학시간에 여러분들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에톡사이드 N아이온이라든지 그다음에 물의 컨주게이트 베이스에 해당되는 하이드록시 N아이온 이런 것들은 매우 스트롱한 그런 베이스로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물질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리마인드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스트롱한 애시드의 컨주게이트 베이스는 위크하고 반면에 위크한 애시드의 컨주게이트 베이스는 스트롱합니다 하는 요 연관관계,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이 테이블 2-3에서 잘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애시드 베이스가 만났을 때 그 반응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프리딕팅,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응이 오른쪽으로 얼마나 잘 갈지, 애시드 베이스 반응에서 그 좀 전에 역시 설명을 했지만 이 프로톤은 스트롱한 애시드로부터 스트롱한 베이스 쪽으로 일반적으로 시프트가 되게 돼요. 근데 그 스트롱한 베이스라는 의미는 위크한 애시드의 컨주게이트 베이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면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를 잘 할 수가 있겠네요. 아세틱 애시드와 하이드록시 N아이온 OH-니까 스트롱한 베이스죠. 이 두 개의 애시드 베이스 반응이 얼마나 오른쪽으로 잘 갈 것이냐, 요거를 이제 보게 되면 이 반응은 뭐 결과적으로 잘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출혈 물질인 아세틱 애시드의 pK 값은 4.76. 자, 이 스트롱 애시드라는 게 스트롱 거예요. 누구 대비로? 프로덕트로 나오는 컨주게이트 애시드를 보게 되면 물이 컨주게이트 애시드죠.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물은 pK 값이 15.74예요. 즉, 두 개의 애시드는 출발 물질이 더 스트롱한 애시드예요. 그렇죠? 따라서 스트롱한 애시드에서 컨주게이트 애시드가 위크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쪽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베이스도 똑같아요. OH-는 스트롱한 베이스예요. 반면에 컨주게이트 베이스에 해당되는 아세테이트 N아이온 같은 경우는 스트롱 애시드의 컨주게이트 베이스니까 위크한 베이스죠. 그래서 스트롱한 베이스로부터 프로덕트는 위크한 베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스트롱한 애시드, 스트롱한 베이스가 프로덕트는 위크한 베이스, 위크한 애시드. 이 반응은 오른쪽으로 반응이 잘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응은 잘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 애시드의 pK 값을 가지고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스트롱한 애시드 베이스가 위크한 애시드 베이스가 되면 오른쪽 반응이 잘 갈까요?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기가 더 스트롱하다면 이 두 개가 스트롱 애시드 베이스라면 이 프로톤을 금방 이쪽으로 줘버리게 되겠죠. 그 이야기는 왼쪽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른쪽이 아니고. 그래서 이쪽이 스트롱하게 되는 경우는 오른쪽으로 간 반응이 리버스 반응 쪽으로
훨씬 또 다시 많이 쉽게 가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응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시드 베이스 반응에서 출발 물질 두 개는 다 스트롱한 애시드와 스트롱한 베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컨주게이트 베이스 애시드는 다 위크한 베이스, 위크한 애시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결론이 되겠네요.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시간에는 이제 남아있는 오게닉 케미스트리에서 중요한 애시드 베이스, 루이스 애시드, 루이스 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아마 그 남아있는 용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챕터 2를 나머지를 공부를 하고 챕터 3의 조금 앞부분까지 그렇게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